사건은 100만 원권 수표 한 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형사님이 지인에게 다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지인? 신고자는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는 분이었는데요. 50대 남자 손님이 물건값으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갔는데 나중에 은행에 입금하려고 봤더니 이게 분실 수표였다는 거죠. 근데 2005년이면 수표 같은 거 저희가 뭐 어디다 내면 주민번호 이렇게 쓰고 뒤에, 이름 쓰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옷가게 사장도 이제 액수가 이제 크다 보니까 네. 그 손님 신분증까지 받아서 이제 맞아요. 본인 여부 네.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확인했는데 그 수표가 분실 수표였던 거죠. 손님이 신분증까지 보여줬다라고 할 정도면 네. 어쨌든 본인이 되게 떳떳하고 당당한 거죠. 예. 당당하게 딱 쓴 건데 이 어쨌든 분실 신고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야 이렇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분실 신고한 사람부터 먼저 추적을 해보니까 양천구의 한 성형외과 의사더라고요. 성형외과 의사. 예. 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분실한 게 아니고 강도가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한 달 전에 이제 1월 8일 날 남성 2명이 병원 상담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이 남자들이 이제 강도를 돌려낸 거죠. 돌려내서 흉기로 위협하더니 금고에 있던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강도가 침입한 게 이제 알려질까 봐 이제 분실 신고를 했던 겁니다. 소문 날까 봐 안 좋아지게. 아니, 그러면 그 강도가 훔친 수표를 대놓고 자기 신분증도 보여주면서 그걸 썼다는 얘기인데 도둑이면 훔쳤는데 그걸 그렇게 자기 신분증을 다 보여주면서 그 수표를 썼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뭐 대략 뭐 그냥 이렇게 해갖고 신분증을 좀 위조한 건 아닌가 아니면? 뭐 그래서 그럴 수 있겠지. 저희도 이제 수표에 적혀 있는 인적 사항을 확인했는데 네. 위조된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범죄 기록 조회해봤더니 이놈인가 싶었어요. 전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예. 거예요? 수표를 사용한 남성을 최 씨라고 할게요. 최 씨. 최 씨는 무려 전과 12범이었습니다. 그 중에 절도가 4건, 강도 상해가 1건이었다고 해요. 강도상의 한 건. 12범 정도 되면 원래 그렇게 떳떳해요? 너무나 당당하게 강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신분증을 주고 썼더란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뭔가 정상적이지는 않죠. 당연히. 네. 얼굴을 드러낸 대범함이나 과거 전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양천 성형외과 사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비슷한 연령대 2인조 강도 사건이 접수된 게 있는지 확인해봤는데요.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압구정동, 목동, 뭐 신정동, 광명 병원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쇄 강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형사님들은 최 씨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이제 집 주소지도 갔는데 빈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물어봤는데 한참 전에 이사 갔다고 하고 근처 고시원에 사는 것 같다고 얘기도 해서 팀을 나누어서 인근 고시원을 싹 훑었는데 이미 떠난 지 한참 됐더라고요.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었고요. 도망갔네. 튀었어. 벌써 갔어요. 거기서 휴대폰까지 꺼놨으면 CCTV도 많이 없는데 이미 본인이 도망간 거구나. 야, 이 찾기가 어려워졌겠는데요, 계속. 네. 그래도 그 탐문하는 기간이 아주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아주 소중한 정보 하나를 얻게 돼요. 어떤 거요? 최 씨가 이제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춤추는 걸 좋아해서 카바레 이렇게 자주 다니는 게 확인됐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하네. 불법으로 개인 교습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소문으로 이제 개인 레슨까지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최 씨를 잡는데 힌트가 된 것이죠, 네, 사실은.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최 씨가 군산에 있는 이제 조카하고 자주 연락하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카가 있는 곳으로 이제 선배 형사하고 같이 둘이 달려갔죠. 어휴, 군산은 뭔데. 뭐 얘기 잘 안 해줬을 것 같은데 협조가 잘 되던가요? 최 씨가 아무래도 전과가 많다 보니까
저희를 딱 보자마자 이번에도 일을 저질렀구나 눈치를 챘더라고요. 종종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왔는데 최근에 연락이 끊겨서 조카도 궁금해하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주면서 연락 오면 전화를 달라고 하고 저희는 서울로 출발을 했죠. 근데 톨게이트 진입하기 전에 조카한테 전화가 딱 연락 왔나 보다. 전화가 와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바로 유턴해서 네. 조카한테 바로 달려갔습니다. 네. 가서 조카 휴대폰을 딱 확인했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번호가 053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번호를 확인했는데 중앙공원에 있는 공중전화였습니다. 자, 가서 확인해보자. 뭐라도 나오지 않겠냐 생각해서 밤새 운전해서 이제 대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여기다 싶었답니다. 최 씨가 전화를 걸었던 공중전화로 갔는데 주변에 수두룩하게 있더라고요. 분명 이제 어젯밤에 이제 여기서 전화했다니까 네. 여관에 묵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막 이제 급하게 주변 여관 상대로 탐문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여관 주인한테 이제 최 씨 사진을 보였더니 딱 알아보더라고요. 오, 그래요? 최 씨가 이틀 정도 이제 지내다가 방이 춥다고 이제 옆에 있는 모텔로 간다 그래서 주변에서 제가 이제 잠복 근무를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근데 그 많은 모텔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잠복 근무를 해서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건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타날 때까지. 그냥. 이제 기다렸더니 최 씨가 여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아, 모텔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뭔가 술술 되네 또 이게. 야, 이건 대박. 도망갈까 봐 일단 빨리 따라 붙었죠. 최 씨가 다른 여관으로 들어가길래 저희도 이제 손님인 척 따라 들어가서 거리를 조금씩 좁혀갔죠. 그리고 바로 코앞에 있는 최 씨한테 말했습니다. 나 강남서에서 왔는데 왜 왔는지 알지? 뒤에서 꽉 끌어안고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체격도 좋고 다부지고 힘이 워낙 세갖고 선배 형님한테 빨리 수갑 채우라고 그렇게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야, 잡고 나서 몸수색을 하다가 심장이 그냥 덜컹 내려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몸수색을 하다가 몸에 뭐가 수색하다 나온 건가요? 허벅지 쪽에 뭔가 심상치 않은 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바지 안쪽을 뒤져서 작은 구멍이 나 있길래 하얀 신발끈으로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당겼더니 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항상 칼을 지니고 다녔다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태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와, 더 무섭다 이렇게 생각. 끝만 당기면 언제든지 칼을 손에 쥘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차고 다녔답니다. 나머지 한 놈 또 2인조 강도인데 한 그러네. 놈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공범은 은신처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거기는 바로 대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공범을 윤 씨라고 저희가 부를게요. 씨 말고 윤 씨. 반장님이랑 최 씨는 서울로 올라가고 저와 선배랑은 대전에서 윤 씨를 찾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최 씨를 데려간 반장님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빨리 공범 윤 씨를 잡아야겠다. 걔 큰일 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걔가 당신들한테 잡힐 리가 없어. 우리가 약속한 게 있는데 둘 중 하나가 잡히면 나머지는 죽기로 했거든. 걔 죽으려고 청산가래도 들고 다녔어. 내가 먼저 잡혔으니까 아마 걔는 죽었을걸? 그럼 빨리 그 공범을 찾아야 되겠네요. 빨리 찾아야죠. 윤 씨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은시처에 갔더니 사람이 드나든 지가 꽤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시처에 있던 물건을 싹 쓸어 담아서
감식부터 맡겼고요. 저희는 대전에 있는 숙박업소 다방 윤 씨가 갈 만한 곳을 이잡듯이 다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붙잡힌 최 씨의 조사가 시작이 됐겠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또 새로운 국면이에요. 왜 뭐가 좀 되고 있는 거 아니었나? 자, 병원 연쇄강도 인정하니?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랑 공범이 했다고 말을 하면서 거기다가 묻지도 않은 것까지 줄줄줄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털어놓은 것이 무려 16건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갑자기 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통은 뭐 아니다라고 우기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거는 무슨 경우인데 이렇게 다 또 오픈을 하는 걸까요? 자, 이거 좀 불안하긴 한데요. 지금 이렇게 범행 건수가 많아지면 결국은 법정에서는 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자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최 씨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박사님, 제가 선물 하나 드릴 테니까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제가 실은 병원 강도 말고요, 다른 큰 건도 하나 저질렀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마약 좀 구해주세요. 야, 자, 그런데 최 씨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던 형사님 머릿속에 불현듯 뭔가가 딱 스쳐갑니다. 응? 뭐가? 최 씨 얼굴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에? 뭔 말이야? 그래서 바로 수사팀에게 이걸 꺼내 보입니다. 현상금 1,000만 원. 그 당시 용의자로 예측되는 CCTV의 캡처 화면이 있고요. 발생 개요 2004년 송파구 석촌동 비디오방 종업원과 전당포 업주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임. 수배전단에 지금 나온 이 살인사건 용의자들이 지금 최 씨 일당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 건가요?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대낮에 같은 아파트 상가에 있던 남성 2명이 잇따라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비디오방 종업원 22살 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시각은 낮 1시 15분쯤. 비디오방 손님인 모 씨가 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 발견했습니다. 비디오방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전당포 주인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까 선물 어쩌고 하더니 이 사건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죠? 이 사건 얘기하려고 했나 봐요. 뭐 하나 있다고 한 게. 그럼 최 씨한테만 물어보셨어요? 자기는 강도만 했지 사람은 안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놈들 은진처에 수거해온 신발과 국과수에 다시 맡겼죠. 현장에 족적이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요. 이거랑 그 신발이랑 대조해 보이신 거구나. 그렇지, 족족이 있었으니까. 야, 결과는 일치한다고 나왔습니다. 결과가 일치한다고 나왔어요? 예. 그럼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인정을 하는 거죠, 최 씨가? 아니요, 그 신발이 윤 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빨리 지금 윤 씨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에서 연락을 받고 정말 윤이 불을 켜고 윤 씨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리 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역 앞에 그 공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놈 어떻게 잡나. 이제 형사끼리 이제 머리 맞대고 있는데 때마침 건너편 저 골목에서 윤 씨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요. 네, 그렇죠. 그 살아있던 거는 그냥. 윤 씨도 인정을 해요? 윤 씨가 체포되고 나니까 최 씨도 윤 씨도 둘 다 연쇄 강도의 살인까지 모두 인정했다고 인정해요? 합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병원은 돈이 많지 않냐. 그리고 의사들은 돈만 받고 거짓말만 한다. 전당포도 현금이 많아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씨 말로는 돈만 빼앗을 계획이었는데 최 씨가 전당포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전당포 주인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더니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비디오 그 가게 아르바이트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대답 듣고 진짜 어이가 없는데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였대요. 윤 씨가 그때 이제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는데 전당포에서 막 최 씨가 범행을 저지르니까 소리를 듣고 옆에 가게에 있던 비디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나온 거죠. 그 청년이 이제 놀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윤 씨가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12번을 찔러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더 어이없던 건 두 사람을 살해하고 도망치다가 다시 전당포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다시요? 도망가다가? 왜요? 도망가던 중에 네. 최 씨가 윤 씨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야, 죽인 건 죽인 거고 챙길 건 챙겨야지. 금품이랑 돈 가져가려고? 네. 그래서 전당포에 돌아와서 금관에 있던 렉스 시계, 금불상 메달, 반지 등 1,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강취했더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가다가 금품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네. 2004년도 초에 두 사람 다 각기 다른 죄로 복역하다가 출소를 했어요. 일용직 현장에서 이제 만났는데 마침 둘 다 마약 중독자였던 거죠. 마약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친해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최 씨가 윤 씨에게 먹고 살기 힘들지 한바탕 하자며 범행을 재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4년 초에 만났으면 이 범죄들은 전부 1년 사이에 다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윤 씨도 특수족도의 마약 사기 전과가 14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00만 원짜리 분실 수표를 시작으로 살인 사건까지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는데 해결을 하셨어요. 그렇죠. 대단하시네. 네. 근데 맨 처음에 하신 범인이 잡히고 아까 14년 동안 형사님들이 괴롭혔다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범인이 잡히고 다시 한번 세상이 떠들썩해집니다. 어? 또 뭐 있나 보다. 그죠? 안 밝혀졌던 게 또 수면 위로 뭐가 올라왔나 밝혀졌어? 보다. 그죠? 윤 씨와 최 씨가 수감 중인 상태로 서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 편지로 드러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어? 자, 그 시작은 윤 씨가 최 씨에게 보낸 이 편지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송파일이 여러 형태로 기억나 괴로워. 죗값을 치르고 있지만 사는 것도 지겹고 내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고 끝내고 싶다. 방이동 빌라에서 여자 2명을 살해했는데 자꾸 떠올라서 괴로워. 윤 씨가 자신이 죽인 2명의 여성이 생각난다고 괴롭다. 이런 내용을 적어서 최 씨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최 씨가 윤 씨한테 저 편지를 받고 윤 씨를 경찰에 찌른 거예요? 최 씨가? 최 씨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최 씨와 같은 방에 있던 수감자가 우연히 저 편지를 보고 네. 신고를 한 거죠. 다른 수감자가? 네. 아니 근데 저게 믿을 만한 얘기가 맞아요? 방이동에서 진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확인해야 될 텐데. 자, 어떻게 됐는지 네. 한번 볼까요? 검은 모자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가정집에 들어섭니다. 흉기를 든 손으로 옷장을 열어보며 귀중품을 뒤집니다. 5년 전 부녀자 2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쳤던 순간을 현장 검증을 통해 재현한 장면입니다. 네, 보시면 중간에 윤 씨가 파란색 수를 입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목욕증에 나와서 현장 검증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 2004년 서울 석천동에서 전당포를 털다 주인 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확실한 증거가 있긴 있었던 거죠. 일단 윤 씨는 가스 검침원을 위장해서 자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부분 일치하고 당시 여성들을 살해하고 이제 범행 현장에서 현금, 반지, 그다음 피해자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취해가지고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인출을 해갔어요. 현금 인출 CCTV에 이제 사진이 찍힌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집안의 구조, 그다음에 피해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피해자들이 가지런히 놓여서 이불이 덮여져 있었던 이런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진술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죠. 이 사건으로 현장 검증까지 한 결과를 통해서 석천동하고 방이동 사건을 두 개 다 저질러서 이렇게 쌍 무기수가 되는데, 쌍무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공범과 저질렀던 사건의 무기징역을 이미 받고 있었고, 이 사건은 자기가 저지른 사건으로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짱 무기수가 된 거죠. 그리고서 2년이 또 지납니다. 또요? 아 14년이니까 지금 이거 계속 터지는 거예요? 아 잠깐만. 지금 아직 14년 5년밖에 안 동안 지난 우리 거잖아. 형사님을 괴롭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2년 후에 이번에는 윤 씨가 바로 이춘기 형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편지를 봤더니 저한테 선물 하나 주겠다며 면회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라가라. 선물이요? 사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갔더니 하는 말이 최 씨가 저지른 살인 사건 2건이 더 있다.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 씨를 찾아갔죠. 네. 가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 당신이 한 게 맞냐? 그랬더니 망설임 없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뒷말을 듣고 순간 오싹했습니다. 뭔데요? 뒷말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뭐라고 했는데요? 유영철이가 무슨 살인범이냐. 유영철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더 많이 죽였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위에 있고 세다. 세다. 그럼 지금 유영철보다 살인 더 많이 저지른 연쇄살인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정말 괜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라.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뭐 손해볼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선심 쓰는 척 하면서 내가 다 말해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저지른 사건은 써봐라. 그래서 종이를 줬어요. 2건을 적었는데 97년도에 서초동 디스코텍에서 2명을 죽였던 거, 여자는 원피스에 말장화를 신고 있었고 남자는 구두를 꾸겨 신고 있었다. 그리고 죽인 다음에 이제 밀가루를 뿌려놓고 나왔다. 그리고 2000년도에 이제 대방동에 있는 분유자 살인 사건이 있는데 작은 방 문짝을 떨어져서 경첩이 붙어 있었고 옆에 화장실에 세워져 있었는데 경첩이 붙은 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적었습니다 했던가 그렇게 적어서. 결국은 이제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다 기록을 했다는 네.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재수사 하겠다고 검찰에 요청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검사가 이렇게 바뀌면서 뭐 영장이 떨어지지도 않고 하여튼 1년이 걸렸습니다. 영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최 씨한테 갔는데 최 씨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요? 뭐 어디가 이상해? 뭐가 있어 갑자기? 살도 좀 빠지고 얼굴은 또 최 씨 얼굴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냥 물어봤죠. 또 얼굴 이렇게 왜 그러냐? 뭐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간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로 이제 저한테 하고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교도소에서 죽었습니다. 간암으로? 예. 그러면 뭐 그럼 수사 종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잡아. 밝히지도 못했잖아. 그렇죠. 일단은 근데 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처벌은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안타깝게 형사 마음에 남아 있는 거죠. 착잡했습니다. 사실. 최 씨 사망 3개월 후에 윤 씨로부터 또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이춘기 형사님께 운동장 한켠에 들풀도 누렇게 색이 바랬듯이 가을이 깊어 이곳저곳에서 느껴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한숨 속에 토해내며 소식 전합니다. 최 씨가 처음 찾아와 나에게 강도를 하자며 말하길래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했는데 최 씨가 불쌍해 보여 밥을 차려주고 내 방에서 한숨 자고 가려 한 것을 다른 동생이 압니다. 최 씨에게 우롱만 당한 것 같아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먼저 연락이 와서 아주 좋은 마약을 꼭 너에게 주고 싶다며 나는 마약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최 씨가 당시 제가 잠자려던 모텔을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군요. 뭐야 이게? 난 처음에 무슨 시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역겨웠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이해도 안 가고. 예. 요즘 떠넘기는 거죠. 또. 예. 그렇죠. 이게 진술이 보면 벌써 떠넘기고 자기가 그렇죠.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또 가석방 신청하겠다 이런 의도가 쌍무기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편지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네네. 강도도 최 씨가 제안을 했고 자기는 마약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최 씨가 준 거다. 그러니까 최 씨한테 이용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이제 죽은 최 씨가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조사해봐라. 그런 내용으로 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런 거지? 그 이유는 최종적으로 윤 씨가 검거되고 14년 뒤 2018년에 드러납니다. 뭐야? 윤 씨가 다른 형사님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요. 2004년에 발생했던 장기 미제 사건 2건 자기가 한 짓이다 라고 자백을 또 합니다. 장난치는 거야? 이 사실 왜냐하면 두 사건 다 이게 자백만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유일한 증거가 자백일 때는 자백을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거 재수사를 해도 워낙 시간도 많이 지나고 증거가 손실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뭘 얼마나 져준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은? 편지에 직접 언급한 사건은 총 3건이고요. 편지를 수사하면서 밝혀진 여죄가 4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증이 된 건 처음에 윤 씨가 자백했던 그 방이동 사건 그 한 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입증은 그 하나라고요? 네. 근데 왜 편지를 계속 쓰는 거예요? 여기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자, 결국은 형사들을 통제하면서 영치금을 받아서 거기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가장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건 네. 이제 윤 씨가 1년 전에 이제 와서 이제 석촌동 살인 사건 기억이 안 난다. 이제 방이동 사건도 본인이 저지른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뭐요? 있더라고요. 또 갑자기 확률을 받네. 근데 또 형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그쵸?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처음에 얘기 들을 때만 해도 그냥 분실수표 한 장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 네. 근데 궁금한 게 제가 처음으로 잠깐 돌아오면 도대체 왜 그 수표 자기 정보는 다 그대로 적었을까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잡을 테면 한번 잡아보라고 엄마야. 그래서 썼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만해진 거지. 범행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잡범으로만 12범을 하고 와서 이것도 그냥 걸려 잠깐 나갔다가 네. 들어갔다 올 줄 알고 그냥 잡을 때 잡아라고 한 거구나. 그렇죠. 아주 그냥 간땡이가 밖으로 나온 거죠. 지금도 이 끔찍한데 만약에 형사님들이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았다면 아유. 계속해서 수많은 피해자들 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또 나왔을 텐데 맞아요. 감사드리고 저희가 뭐 제가 너무 흥분해 죄송합니다. 드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